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현지 마케터.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오늘 가지고 네. 온 주제가 뭐죠? 네, 메타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 대행사에서 계속 전화 오는 이유인데 원래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앞서서 원래는 이 해당 컨텐츠에 관해서는 이제 원래는 제가 아닌 그 타팀의 이 한솔 마케터님이 계신데 그러면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나왔다는 점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저번엔 네이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메타고 다음에 또 다른 매체들 하실 텐데 그때도 이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방송 기본적으로 하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라이브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으니까 채팅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채팅을 지금 선뜻 남기긴 좀 힘드신 분들은 양옆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친절히 컨설팅도 도와드리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 오늘 주제로 했던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메타스핑시 광고 대행사에서 네.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가끔씩 이제 연락이 좀 많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왜 광고 대행사에서 내 광고를 보고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올까 하는 광고주님의 약간 의문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왜?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답변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안 돼 있거나 네, 집행 시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인 소구점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영업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또 진짜 잠깐만 봐도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추후에 이제 얘기를 드릴 거지만 뭐 예를 들어 그 이미지를 소재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문구 같은 것들이 말도 안 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광고를 이미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 같은 마케터들한테는 영업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포인트를 조금 광고주님들한테 그 귀찮음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오늘 이 해당 컨텐츠를 갖고 온 거니까 좀 많이들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 먼저 크게 말하자면 네. 가장 큰 건 이제 기본적인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네. 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시 유의점을 이제 지키지 않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타 집행 시 유의해야 될 점은 뭘까? 또 이제 중요한 점은 뭘까? 네. 간략하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네네. 지금 그럼 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사실 뭐 소재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검색 광고에도 물론 소재라고 많이들 있지만 메타의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시각적인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들을 소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서 뭐 우리가 금액이 더 낮다거나 아니면 제품성이 좋다거나 이런 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그게 오히려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짬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그래도 결국 정확히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소재를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추후에 A/B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좀 명확하게 A라는 거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뭐 소구점이 많았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아무래도 소재는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구매 전환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저희가 광고단 세트를 잘 세팅을 해놔도 소재 매력도가 낮으면 맞아요. 광고 효율이 급격히 감소해요. 그래서 소재 부분이 저희가 가장 이제 영화 콘텐츠를 많이 이제 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 집행시 유의점이라고 하면 이제 목표별 KPI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저희가 보통 이제 KPI에 따른 캠페인 목적을 명확히 해서 세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많죠.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환 그 다음에 트래픽 캠페인 많이 쓰세요. 근데 요즘에는 트래픽 캠페인보다는 전환 캠페인만으로도 이제 돌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트래픽 캠페인도 같이 돌리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전환 캠페인, 이제 트래픽 캠페인 이 공식이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걸 믿고 이제 무조건 트래픽을 같이 돌려야 돼 이런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이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추에 맞춰서 저희가 전환값을 캠페인 목적값을 설정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인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죠. DB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고객, 그다음에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적인 건 없고 저희가 목표별로 이제 캠페인을 따로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메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매체를 운영을 할 때도 정확한 KPI가 있어야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데 뭔가 전환 캠페인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정말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잠재 고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런 게 세팅단에서 좀 일치하지 않으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뭐 메타 내에서도 그런 머신러닝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목표별 KPI를 좀 명확히 좀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머신러닝 얘기 꺼내셔서 그런데 네네. 머신러닝도 함께 말하자면 네.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진행 기간 동안에 광고비에 약간 가소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노출이 많을 수도 맞아요. 있고 이런 거를 빠르게 끝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끝내는 게 관건입니다. 의미 없는 노출과 광고비 가소진. 뭐라 해야 되죠? 막기? 잠시만요. 적절한 단어 적절하게 맞아요. 빨리 그러면 생각해주세요. 광고비 소진, 방어 방어 정도면 방어 괜찮아요. 좋네요. 아 이거 좋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빠르게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정,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풀어놓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관심사나 이런 거 다 풀어주고 기본적인 이제 성별이나 뭐 그런 것만 세팅을 해주시는 거죠. 뭐 대한민국 이렇게 지역으로 하고 중간에 이제 소재나 이제 입체효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하루에 이제 20% 이상 올리시면 머신러닝에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올리시더라도 20% 내에서 올리시고 그다음에 소재는 절대 변경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기존에 있던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전단지를 가지고 막 잘 돌리고 있었는데 새로 돌려 하면 이제 그 머신러닝 입장에서 좀 얼타거든요. 원래 이제 이걸로 잘 돌리고 있었는데 왜 다시 새로 주냐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변경은 웬만해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머신러닝 맞습니다. 기간 동안은. 맞습니다. 이게 그들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그들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머신러닝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소재를 웬만하면 바꾸시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뭐 그런 최적화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거는 좀 꼭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좀 타겟팅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모든 매체별로 명확한 타겟팅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메타 내에서는 사실 그게 또 메타 역시도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관심사 등 정말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조금 명확히 설정을 하시는 게 모든 세팅은 명확할수록 우리가 명확한 타겟층에게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타겟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제품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정해진 예산 내에 효율적인 전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네네.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주 고객층의 연령이나 뭐 성별, 관심사 등의 타겟, 이제 뭐 홈페이지 방문자 픽셀 값에 리타겟팅도 가능하고 맞춤 타겟의 모수를 바탕으로 유사도를 설정해서 확장하는 유사 타겟 등도 있어요.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타겟팅 세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요즘 머신러닝 앞서 말한 것처럼 얘네 이제 맞춤 타겟이 제일 좋고 뭐 이제 그 뒤로는 논 타겟, 뭐 어드밴티지 타겟 순으로 뭐 로어스 효율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타겟팅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하고 네. 이런 거 설정을 하면 광고비 효율도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메타 집행 시에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그 얘기를 꺼내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주제에 맞게 왜 전화가 오는지 네. 광고 대행사에서 왜 계속 전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랜딩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만약에 이제 좀 이커머스 업종이라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게 저희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매 프로세스를 봤을 때 바로 구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제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광고주분님 세팅한 것들을 보면은 네. 그냥 뭐 메인 홈페이지 맨 첫 화면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의미 없는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만약 모바일로 보통 보니까 모바일로 봤을 때 이 터치하는 거에 그 수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이탈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의 이탈률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랜딩 페이지가 좀 정확히 구축이 돼야 된다. 이왕 하실 거면 바로 뭐 이커머스는 제품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는 DB 업종이라면 바로 창업이나 아니면 문의하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담하기까지 가는 그런 랜딩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해당 제품에 그러니까 광고하는 해당 제품의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드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정말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저희 이제 자사의 제품들을 많이 이제 둘러보기를 원해서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또 말씀드린 순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윤댕이님께서 저희가 재테크, 주식이나 해외 선물 관련 쪽 광고 중인데 상세 타겟팅만 설정해서 광고 중인데 괜찮나요? 라고 하는데 뭐 혹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세 타겟팅이란 일단 그 먼저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상세 타겟팅 말씀하신 게 저희가 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명확한 타겟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이거는 제가 혹시 음성을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브랜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만약에 지금 아예 초기 단계이시면 그리고 좀 적절한 모수가 없고 유입자 수가 조금 그렇게 매 달마다 월간 고르지가 않는 상태이시면은 지금은 상세 타겟팅만으로 설정하는 거는 조금은 좀 비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우선은 조금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유입이 되는지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전환이 일어나는지 문의를 남기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세 타겟팅만으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세 타겟팅이라고 좀 정확히 어떻게 세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 그게 25세부터 39세 남성한테만 그렇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주식이나 해외 선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더 범위가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은 초기시라면은 좀 논 타겟으로 집행을 하시면서 점차 그렇게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재 그러면 윤댕이님께서는 메타를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이거는 추후 답변 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네. 브랜드 정도에 따라서 이제 타겟팅 설정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 중이시래요. 다르게. 메타 말고는 다른 매체는 집행하시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라이브의 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사실 이렇게 용기 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메타, 네이버, 구글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모든 매체에서 다 그 타겟팅을 똑같이 설정해서 광고를 집행 중이실까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채팅상으로 조금 딜레이가 있고 방송 송출에 대한 딜레이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양옆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뭐 잠깐이라도 되시니까 전화로 빠르게 바로 상담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좋고 윤댕이님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러면 네. 저희가 그래도 방송 시간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준비해야 네. 되는 준비한 이제 자료들도 말씀을 맞습니다. 드려야 돼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30분 이후에 연락을 한번 주시면 안 되실까요? 네, 네. 저희가 먼저 음. 네, 일단 윤댕이님이 메타는 저희가 증권사 계좌 개설 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이벤트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내용 먼저 30분 전까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0분 이후에 시간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요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그거 네. 자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맞습니다. 짚어줘야겠죠? 네, 저희가 일단은 잘못된 랜딩 페이지까지 우선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지 마케터님께서는 이제 왜 계속 전화가 오는지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잘못된 랜딩 페이지에 대한 방금 제가 예시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 메인 페이지로 이제 랜딩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몰라서 그랬던 분들도 있고 이제 그냥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이유도 맞아요. 맞고 그 이유가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의욕이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유입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서 저희는 제품에 대한 이제 광고 제품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네. 이제 초기 단계 메타 초기 단계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 중에 앱 광고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앱 광고랑 메타 광고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앱 광고는 이제 세팅이 어렵지 않고 집행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인스타 내에서 이제 그냥 홍보하기 버튼만 눌러서 이제 하는 게 앱 광고니까. 근데 이제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되게 크죠. 메타 광고에 비해 기능도 굉장히 부족하고 머신러닝도 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 설정과 노출 지면 제한적이고 저희가 메타는 픽셀 설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런 픽셀 설치도 안 돼서 리타겟팅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 지표가 거의 없어서 데이터가 한정적이고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죠. 그만큼 이제 소재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제 솔직히 앱 광고보다 메타 광고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같은 비용을 써서 더 좋은 마케팅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수적이기도 하고 네네. 프리미엄 버전을 무료로 주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해진 예산 내에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앱 광고보다는 메타 광고를 저희는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앱 광고를 하시다가 메타 광고로 넘어오셔서 조금 더 효율을 크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앱 광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앱 광고인지 메타 광고인지 먼저 구분을 해보시고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앱 광고만 돌리고 있다 하시면 실제적으로 세팅 부분에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려워요. 또 다른 이유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픽셀 미설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는데 픽셀이 미설치 됐다라고 하면 진짜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픽셀 설치가 사실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그런 스크립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만약 세팅이 안 돼 있다면 이게 픽셀 설치가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그런 전환 데이터들에 대한 무수를 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왜냐면 저희가 그 광고를 집행하는 이유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충성 고객도 확보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근데 메타를 집행을 하는데 픽셀이 미설치됐다는 것은 진짜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 데이터 안 잡겠다 그냥 진짜 돈만 쓰고 그냥 뭐 우리 광고 보고 좀 혹한 사람은 들어와 아님 마라 이런 식인 광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탈 고객들에 한해서도 그들로 어쨌든 관심이 있었으니까 클릭을 한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확보하기 위해서는 픽셀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건 진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사실. 네. 근데 아마 혼자 하시면 픽셀을 어떻게 설치하고 맞아요. 뭐부터 설치하고 어떻게 뭐 전환값을 해서 픽셀을 어디에 심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혼자 하시기 힘들다면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맞습니다.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네. 잘못된 저희가 타겟팅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네. 이제 잘못된 타겟팅 설정. 뭐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저희는 그 광고 라이브러리 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광고 세팅이 어떻게 타겟팅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네. 하지만 저희가 영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성용품인데 남성에게 노출된다거나 이제 반대로 이제 남성 전용 뭐 이제 뭐 면도기 이런 건데 저한테 노출된다고. 전 그럼 무조건 이제 전화해서 그쵸.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그쵸. 라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피드백 드리고 도움을 맞아요.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영업 포인트를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전화를 하면 이게 브랜딩이 엄청 큰 잘된 회사면은 뭐 당연히 싸울 수 있었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근데 막 여성용품이면 당연히 여성들한테 좀 노출이 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남성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리고 남성들한테 일단은 무분별한 노출이 됐고 근데 거기서 만약 클릭까지 갔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예산적으로도 조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웬만하면은 좀 상품에 맞게 그리고 업종에 맞게 좀 타겟 설정을 명확히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에 맞춰서 노출 심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인스타가 요즘 되게 활발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보통 메타 광고 돌리면 인스타에서 가장 효율이 잘 나오고. 근데 사실 그거는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오디언스 메시지, 뭐 페이스북 약간 이런 식의 노출 심연이 많은데 저는 오디언스에도 이제 전환 성과를 굉장히 크게 본 사례가 있어서 네. 그런 거는 무조건 꺼버리지 마시고 노출지면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꺼버리시는 건 비추를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성과를 조회해보고 꺼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이제 뭐 광고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어느 계제 지면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인스타만 켜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행사에서 전화 오는 컨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스타만 돌리고 계시던데 뭐 다른 노출 지면 테스트 안 해보셨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해봤다가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면 이제 인스타만 사용하지 요즘 누가 뭐 페이스북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편견입니다.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자체도 그렇고 연령대가 사용하는 연령대 자체가 엄청 넓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인스타 당연히 핫한 거 알죠. 모두가 다 알지만 그래도 광고 노출 지면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을 무조건 뭐 꺼버리는 거 오프하는 것은 저희는 무조건 비추하고 당연히 테스트 모든 과정에선 테스트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테스트가 진행했는데도 비율을 뜬다. 그렇다면 그때는 꺼두셔도 이제 그렇죠. 괜찮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그렇게 노출지면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고 그럼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소재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구성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소재를 막 활용을 하면은 그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저희가 뭐 A/B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A/B 테스트는 정말 그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소재가 뭐 이거는 금액을 강조했는데 뭐 이거는 뭘 강조했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그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명확한 소구점을 가진 그 소재들로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게 저희가 소재 말고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그 문구 본문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문을 만약에 조금 너무 길게 했다거나 뭐 장황하게 일기 마냥 엄청 길게 쓴 것보다는 조금 명확하고 뭐 그런 이모티콘도 활용을 하고 보다 깔끔하게 그리고 제한 글자 수 내에서 한 번에 딱 보일 수 있게 해서 좀 가독성을 높이게 글을 좀
구성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맞죠. 네.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 테스트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가독성 낮은 긴 설명들이라고 적고 이제 시작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그 테스트를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저희는 뭐 슬라이드, 뭐 영상, 이제 뭐 컬렉션형, 이미지형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노출 지면과 소재 지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맞춰서 해야지 뭐 무분별하게 하기는 너무 좀 무리가 있죠. 네. 제대로 전환 성과, 아니 데이터 성과도 보기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A/B 테스트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자사의 제품에 이제 굉장히 어떤 큰 그 가치감을 느끼시는 광고주들이 많으세요. 제품 좋죠. 좋은데 그걸 한 번에 몰아버리면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한 번에 그치. 와닿지 않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냥 한 번 이제 그냥 1초, 2초 겨우 보고 이제 내리는 건데 그 안에 글이 너무 많다거나 안에 소구할 수 있는 뭐 할인 이벤트 뭐가 좋고 저거 좋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뭘 말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차라리 따로 떼서 이제 뭐 할인 이제 제품의 경쟁력 이렇게 해서 그렇게 A/B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제 소재 매력도가 낮으면 즉각적인 아이 캐칭이 불가하니까 디자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대, 뭐 이제 제품 소구증 등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맞는 소재를 제작을 해야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 장점을 극대화해서 설득력을 높여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높여야 하는 게 저희 메타 광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광고 소재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인 테스트와 모니터링으로 성과 측정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그러니까 정말 소재들을 요즘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재들을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미지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동영상이라면 사실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그 머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일 첫 페이지에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다음에 이미지로 설명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소재에 맞게 그리고 제품에 맞게 좀 효과적인 최적의 광고 소재를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신다면 그걸 뭐 저희가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번 피드백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그렇게 연락 주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이제 30분이 됐어요. 약속했던 윤댕이님의 이제 상담 시간이 왔네요. 맞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 바로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양옆에 보이는 전화에서 뭐 6049-4167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하시면서 한번 도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잠깐 부재 중이시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한 좀 기다리다가 35분 정도까지도 이제 답이 없으시면 그때는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뭐 꼭 윤댕이님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꼭 메타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셔서 뭐 다른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전화는 조금 부끄럽다. 메일로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메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문의 주시고 싶은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으로 광고주님께 이제 직접적인 전환 성과를 볼 수 있는 필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필수적으로 지금 31분이 됐네요. 저희가 35분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중간 시간 동안 소재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볼까요? 네, 소재가 보통 그러니까 사실 소재라는 게 조금 포괄적이어가지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 본문 제목에 대한 소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본문글, 뭐 설명글, 또 이미지 소재, 동영상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품명이라고 한다면 상품명에서도 조금 요즘은 그 제품에 좀 유니크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양말인데 그냥 양말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메인 키워드다 보니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팅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15자라면은 그 15자라면은 그 15자 내에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20자까지 막 정말 그렇게 설정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장황하지 마. 장황하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안 보죠. 이게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3초 법칙인데 3초 안에 저희가 그 문구를 그러니까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명확한 소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으시면은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눠서 차라리 세팅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맞아요. 근데 하나에 몰아서 하는 거는 진짜 어느 광고 세팅을 봐도 비율을 뜨기 때문에 네, 무조건 좀 네, 소구점이 많으시면은 오히려 분리를 해서 광고를 세팅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저는 요즘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좀 시원하거나 촉촉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쿨링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선크림이나. 그래서 그런 걸 요소를 강점을 잘 녹여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화장품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뭐 피부 온도 체크하고 약간 그런 소재가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지형이더라도 어떤 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 이게 뭐 피부 열감이 얼마나 내려갔고 그런 게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선배께서는 이제 옷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룩북 약간 이런 것도 광고 소재로 딱 보이게 되면 뭔가 광고인 거는 알지만 한 번씩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 집행하시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시즌성으로도 보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시즌성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시즌에 맞는 프로모션을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대부분이 광고 집행하면 바로 효과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광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좀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하실 때 좀 고효율을 띄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레퍼런스를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 저희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하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메타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이유는 네. 기본적인 세팅이 안 되어 있거나 집행 시 유의점이나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타 집행 시의 유의점,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소재에 관해서 좀 시각적인 소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목표별 KPI를 볼 때는 업종을 좀 나눠서 이커머스와 DB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이커머스는 주로 전환 캠페인 그리고 또는 트래픽 캠페인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DB도 잠재 고객이랑 트래픽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을 시 저희가 그래서 연락을 드리는 거고요. 머신러닝은 아무래도 빠르게 끝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광고비 과소진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명확한 타겟팅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다라고도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명확한 타겟팅 설정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세팅을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보이진 않지만 여성용품인데 남성에게 노출된다. 네. 약간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영업 컨텐츠 포인트를 딱 주기 좋은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잘못된 랜딩 페이지, 뭐 제품에 대한 바로 랜딩 페이지를 줘야 되는데 메인 페이지로 넘어간다거나, 아니 진짜 다른 제품이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메타 광고가 아닌 앱 광고로 돌리시는 분들, 근데 그 광고가 메타 광고인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픽셀 미설치 말씀드렸던 이제 픽셀 미설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확보가 전혀 안 되죠. 저희가 메타 광고 돌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환값을 측정하고 이제 맞아요. 의미 있는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안 되면 픽셀 설치가 안 되면 이것도 전혀 확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소재 소구성과 노출 시민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타
광고가 진행하면서 광고 대행사 계속 전화 오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지 마케터님과 또 다른 마케터님들이 메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관해서 계속 전화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로 꾸준히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라이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의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준수 마케터였고, 박현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